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던 전문가 패널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1차 착륙 시도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에 착륙을 시도할 당시에는 랜딩 기어가 정상 작동했다는 지금 그런 모습이 뒤늦게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의문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고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요. 1차 착륙 직전 뒷바퀴는 그림자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앞바퀴는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착륙 시에 정상 작동한 사고기의 랜딩 기어가 이 조류 충돌 이후 복행 과정에서 기체로 들어갔다가 2차 착륙 때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사고 항공기가 조류 충돌 이후에 엔진 고장으로 바퀴를 내리는 데 필요한 이 유압 계통에 이상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착륙 중 전원이 셧다운된 것은 아니냐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원 셧다운은 이 항공기에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이 항공기에 전원 공급 등 핵심 역할을 하는 엔진 2개가 모두 손상이 됐을 그럴 가능성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전원 셧다운의 근거 중 하나로는요. 항공기가 자신의 위치, 속도 등을 외부로 보내는 이 전파 신호가 조종사의 메이데이, 조난 요청 그 선언과 함께 사라진 상황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 어제 국토부의 설명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9분경에 조류 충돌로 비상선언을 하고 복행하겠다.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그 소통이 좀 원활치 않고 단절되고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된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는 지금은 모든 게 다 지금 추정일 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요. 1차 착륙을 시도했을 때 그 사고 비행기가 그때는 랜딩 기어, 착륙 바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은요. 지금 앞바퀴가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선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뒷바퀴 부분이 나왔는지 거기까지는 지금 저 사진을 통해서는 볼 수가 없지만 어쨌든 앞바퀴가 나왔다는 건 뒷바퀴도 제대로 나왔을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착륙은 결국 동체 착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종사가 결정을 했습니다. 불과 5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사이에 결국은 엔진 2개가 모두 꺼졌고 그로 인해서 바퀴가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다 허물어져 버렸다. 지금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 바퀴가 추동할 수 있는, 그 바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항공기 바퀴는 굉장히 무거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라는 게 있는데 네. 이 터빈에서 나오는 힘으로 이렇게 유압 펌프와 그리고 자동차 제너레이터 같이 전기를 생산하는 항공기 제너레이터를 구동을 하게 됩니다. 자체 전기 발생기를 네, 말씀하시는 같이 거죠? 두 가지 네네. 유압과 이제 전기 두 가지를 네네.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카톡에서 승객이 지상에 보낸 그 중간을 보게 되면은 네. 전기가 나갔어요. 이런 그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항공기 2개 중에 하나의 엔진만 있어도 전기든 유압이든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2개가 다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전기와 그다음 유압 시스템이 이제 이게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압 시스템이 멈춰버리게 되면 랜딩 기어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걸 대비해서 비상으로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지만 그건 또 전기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또 수동으로도 가능을 한데 부기장님이 그걸 수동으로 조장을 해서 3개를 다 내릴 수는 있다. 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장비는 조종사가 뒤로 나와서 뒤쪽에서 이게 수동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 중에서 실제 조종사가 이렇게 모든 하네스를 다 메고 있는 상태에서 뒤로 나가는 굉장히 힘든 상태고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비상인데 그걸 내리러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랜딩 기어뿐만이 아니고 이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비행기에는 여러 장치가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원이 차단됐기 때문에 가령 날개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뒤에 날개에서 이제 들리는 부분인 스피드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공기에서 이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인데 이 모든 것이 유압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압 시스템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중지돼 버린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그러니까 조류 충돌을 아까 저희가 좀 봤는데 조류 충돌이 벌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동체 착륙까지 시간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을 텐데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초에 내렸던 그런 그러니까 내릴 수 있었던 바퀴도 내릴 수가 없었고 전기도 다 나가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까요? 지금 저희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네, 이런 경우는 정말 굉장히 희박한 경우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실제 조류 충돌 같은 경우는 뭐 한쪽 엔진 또는 뭐 동시에 이렇게 하는데 이번 같이 동시에 두 개가 됐을 경우 특히 우측 엔진은 화재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네. 실제 화염이 목격이 됐고요. 네네. 이런 경우는 조종사가 우측 엔진은 뭐 화재 진압 때문에 껐을 것이고 좌측 엔진마저 손상이 되게 되면 항공기가 추력이 없어지면 자체 글라이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행이라고 해서 다시 복행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 고도를 상승을 못한다는 얘기죠. 거죠. 추력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강화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기가 바로 활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추력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어느 정도 이상의 경사각을 주게 되면 실속에 들어가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최대한 완만하게 해서 활주로로 들어오는 그런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활주로의 3분의 1 정도 지점에 결국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무항공의 활주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짧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속도 제어하는 데 힘들었고 더더군다나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있어서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났다. 지금 그런 추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결국 그런 지적, 그런 추론에 공감을 하십니까? 네, 일부 이제 조종사가 앞으로 비행을 하면서 내가 저 활주로까지 어떤 패턴을 그려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감각과 경험에 인해서 이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개의 엔진이 꺼졌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좀 더 벗어나서 활주로를 미달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약간 높아진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속도 제어 장치가 작동이 가능하다면 해서 고도를 강화를 시킬 수 있는데 모든 장치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순수하게 글라이딩을 해서 접지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접지 지점보다는 조금 앞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